안녕하세요, 여러분. 원가회계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조간접비의 배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난 시간에는 실제 배부법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이번에는 새로운 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에 수업을 잘 따라오셨다면은 이번 수업은 아마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난 수업의 실제 배부법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동영상을 듣고 이번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간접비의 배부 방법 중 하나인 예정 배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로는 페이지 105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예정 배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배부, 예정 배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제 배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는데, 실제 배부는 실제 발생한 기준을 바탕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노무비법이다. 그러면은 이 직접 노무비의 실제 발생 금액을 가지고 배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실제 배부법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실제로 내가 사용한 직접 노무비의 금액이 나와야지만 배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연말 혹은 월말까지 실제로 발생한 시간이라든지 금액을 가지고 배부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후 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원가 계산이 다 끝나야만 그때서 배부가 가능하다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얘의 문제점은 뭐냐? 나는 제조간접비를 미리 배부하고 싶어도 기준이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후에 계산해야 한다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예정배부법이에요. 자, 그래서 뜻을 보면은 연초에 미리 제조간접비를 얼만큼 배부할 건지 배부율을 미리 계산을 해 놓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접 노무비법에 예를 들어 예정 배부율은 0.5를 가지고 배부를 할 거다라고 연초에 혹은 월초에 계산을 해놔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나중에 12월 31일 기말에 이 배부율을 가지고 배부를 해주는 거죠. 혹은 연말까지 안 기다려도 돼요. 중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이 배부율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한 제조간접비를 알고 싶어요. 그럼 중간 정산도 이미 배부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래서 얘의 의미는 미리 연초에 예정 배부율을 산정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완성 시에 예정 배부율로 각 제품에 배부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미리 사전에 배부율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정 배부율은 말 그대로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배부식에도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이 예정 배부식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정 배부율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정 배부율은 제조 간접비의 예상액이에요. 원래 실제 배부법은 배부율을 어떻게 구했었냐? 자, 그냥 제조 간접비의 금액이었는데 이때 제조 간접비는 실제 내가 사용한 제조 간접비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예상액이죠. 자, 그리고 실제 배부법의 분모에 들어가는 N은 기준의 총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노법이라고 하면은 직접 노무비의 총 금액을 더해준 값으로 나눠줬었는데 예정 배부는
예상액입니다.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예상액으로 이렇게 쓸 것이다 라고 기준의 예상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정 배부율을 계산할 때 예정분의 예정이다 라는 계산식으로 외우기는 하죠. 자, 그러면은 항상 배부율을 구한 다음에 배부액을 구하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의 함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 예정 배부율로 곱하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앞에서도 실제 배부법을 가지고 나눠준 값이 있으면 거기에 다른 금액으로 곱해줬잖아요. 배부율을 곱해주는 건 동일한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실제 발생액을 가지고 배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예정 곱하기 실제입니다. 자, 중요한 거 제가 다시 한번 찝어 드릴게요. 자,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서의 예정은 배부 기준의 예정이에요. 배부 기준의 예정. 근데 여기서의 실제는 실제 배부 기준의 실제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예상액. 네, 그래서 분자에 있는 여기 배부율 구할 때 예정과 실제 배부액 구할 때 배부 기준은 달라진다. 이것이 외우셔야 되고요. 자, 회계 처리는 뒤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얘가 됩니다. 예정 배부율식. 그리고 예정 배부율을 왜 하는지 미리 산정하기 위해서 한다. 자, 그러면은 식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정 배부율은 제조 간접비 예상 나누기 배부 기준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발생액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은 111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 111. 자, 예정 배부율은 얼마이냐? 직접 원가법에 의한다. 자,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예정 배부율은 몇 %냐? 자, 예정 배부율은 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다 쓸게요. 예정 배부율은 자, 얘도 마찬가지로 분수를 그려요. 분수를 그리는데 위에는 제조 간접비인데 중요한 거 그냥 제조 간접비가 아니라 예상액. 자, 실제 발생액이 아니에요. 예상액이에요. 그리고 나누기 배부 기준의 총합인데 자, 이 총합은 말 그대로 예상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정 배부율을 구했으면은 배부액을 구해야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배부율, 예정 배부율 곱하기 자, 여기서 중요하죠? 실제 배부 기준 발생액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실제 발생액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대입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상액은 45만 원이다. 제조 간접비 예상액은 45만 원이다. 그러면은 배부율을 구할 수 있겠죠. 45만 원. 자, 직접 원가법인데 여기 보면은 직접 원가에 예상액이 나와 있죠. 연간 예상액, 네, 총 예상액. 자,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20만 원과 10만 원, 30만 원이 배부 기준의 총합 예상액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45만 원 나누기 3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자, 얘는 얼마 나오느냐?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배부율은 1.5예요. 자, 근데 얘를 퍼센트로 바꿔주려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50%입니다. 자, 얼마냐? 150%. 자, 그러면은 이제 예정 배부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부율 구했으면은 이제 이 배부율 가지고 실제 발생액과 곱해주는데 여기 지금 실제 발생액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제1의 예정 배부액이기 때문에 1의 직접 원가. 자, 그래서 곱하기 8,500원이 샵 1의 예정 배부액이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얘는 실제 완성된 직접 원가입니다. 자, 그래서 1.5 곱하기 8,500 하면은 됩니다. 1.5 곱하기 8,500 하면은 12,75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조 원가는 얼마냐? 자, 여기서 제조 원가.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품 제조 원가는 직제 플러스 직노 플러스 재간입니다. 즉, 직제의 6,000원 플러스 2,500원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 제품 제조 원가입니다. 자, 그래서 6,000원, 2,500원, 12,750원. 그래서 얼마냐? 21,25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샵 2의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직제 플러스 직노 플러스 재간인데 여기 보면은 샵 2에 직제도 나와 있고 직노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5,000원 플러스 2,000원 플러스 재간을 해야 되는데 재간은 예정 배부액을 구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샵 2의 예정 배부 금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샵 1이고 샵 2 갑니다. 샵 2는 배부율은 똑같죠? 1.5 곱하기 이번에는 직접 원가의 샵 2 실제 발생액 7,000원으로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7,000원 하면은 얼마냐? 자, 얘는 1,500원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했지만 여러분들 꼭 직접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여러분들이 배부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000원, 5,000원 더하기 2,000원, 7,000원 더하기 1,500원 해서 17,5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5번, 6번 볼게요. 자, 얘는 이미 연초에 예정 배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자, 완성된 시점에 바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13일에 바로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샵2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정 배부율이 계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제와 직노가 만들어지는 순간 바로 곱해서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이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직접 원가법이 아니라 예정 배부율을 여러분들이 꼭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등교하기 전에 예정 배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 처리는 교과서 109쪽에 나와 있어요. 109쪽이 아닙니다. 106쪽이네요. 자, 문제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예정 배부는 미리 배부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 비용을
소멸시키고 미리 제공품에 투입시켜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제조간접비는 예정액이라는 거. 예정이 아니라 예상액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상액. 자,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예상액을 미리 배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랑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실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발생의 제조간접비가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에서 간접비로 배부가 됐어요. 자, 그럼 얘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겠죠. 그래서 합쳐서 제조 간접비라고 합니다. 얘는 비용이 발생을 했죠. 어떤 비용? 간접비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랑 비교하느냐? 내가 예상했던 예정액과 내가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실제, 예상액, 실제액. 자, 그래서 비교합니다. 자,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자, 내가 예정한 게 더 적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 500원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700원의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예정을 기준으로 과소배부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정 발생 쪽에다가 200원을 더 더해주고 얘의 계정 과목을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200원만큼 차이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제조간접비 200원만큼 예정 쪽에 증가시켜주고 반대편 계정 과목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자, 반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내가 500원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200원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예상을 더 많이 해버린 거죠. 그럴 때는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 쪽에 돈을 늘려주는 거예요. 실제는 차변이라 그랬죠? 실제 쪽에 늘려주고 반대편 이름을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상을 더 많이 했다. 과대 배부라고 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T계정이에요. 과소배부. 자, 뭐가 과소됐느냐? 내가 예상한 것보다 실제가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의 대변은 예정, 실제는 차변인데 아까 얘기했죠? 500원, 700원. 그럼 대변 쪽에 돈을 더 채워 넣어준다. 그래서 회계 처리하면은 제조간접비. 이때 대변에 쓰는 제조간접비는 예상액. 그리고 대차변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입니다. 얼마? 200원. 네, 분개하면 이렇게 되고 T계정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우리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 혹은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 원가에 옮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매출 원가의 비용을 증가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됐다면은 나중에 기말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대변으로 오고 차변에 비용인 매출 원가를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자, 과대배부 볼게요. 자, 과대배부는 내가 실제를 더 많이 썼단 얘기죠. 예상을 더 많이 했단 얘기죠. 자, 그래서 예상 쪽에 아까 500원이다. 근데 실제로 발생한 게 300원이다. 그러면은 과대배부됐다. 자, 그리고 회계 처리하면은 제조간접비를 차변에 늘려주고 대변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로 회계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 200원만큼.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의 대변에 적어주시고, 아까 차변에 적었죠? 이번엔 대변에 적어주고, 기말에 12월 31일에 이 비용을 매출원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매출원가 감소, 매출원가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정 배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최소 매출원가까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심화해서 보시면 되고, 어디까지 알아두면 되느냐? 회계 처리까지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정 배부법의 티계정 모양과 분계도 알아보고 우리 직접 계산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본을 배운 내용을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한 거 예정 배부가 뭔지 알아봤고요. 두 번째 계산 해보았고, 세 번째 분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정과 실제를 비교해서 과대냐, 과소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시고 나중에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단원을 넘어가서 3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걸 배워볼 건데 부문별 원가 계산 이 파트고요. 이 파트는 나중에 수행평가에도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 미리 얘기 드릴게요. 자, 이 파트에 보면은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는 계산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서 수행평가 두 번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항상 교과서 페이지 수 얘기해 드리죠. 124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우리 예정 배부 하면서 문제 풀어봤을 거예요. 우리 교과서의 특징상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 풀고 페이지 124페이지로 오면은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새로운 원가 계산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목차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부문별 원가 계산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원가 계산은 알지만 부문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 부문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 이 설정은 이미 정답이 나와져 있어요. 두 파트로 나뉩니다.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 그래서 설정까지 하고, 자, 대망의 하이라이트 3번 부문별 원가 계산의 절차. 이 절차에 3번 3단계 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평가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론 파트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부문별 원가 계산의 뜻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제조간접비를 제품에 배부를 하는데 바로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제품에 배부를 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바로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조금 더 확대해서 적어볼게요. 자, 직접비는, 즉 직접 노무비나 직접 재료비는 바로 제공품을 거쳐서 제품으로 투입이 될 수 있어요. 왜?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와 같은 제조 간접비는 결론적으로 이 제품에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바로 얘처럼 직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제공품으로 갈 거지만 이 안에 배부 절차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는 결국 제공품에 모여서 제품으로 갈 거지만 얘는 다이렉트로 가고 제조 간접비는 배부 절차를 거쳐서 총 4단계를 거치셔야 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할 부문별 원가 계산입니다. 자, 그럼 잘 기억하세요.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요? 제조 간접비에서 제공품으로 배부가 될 겁니다. 바로 갈 수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4단계를 거쳐서 배부를 해서 나눠줄 거라고요.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제조 간접비를 각 제품에 배부를 하는데 더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배부하느냐? 원가가 발생한 장소별로 집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문이라고 하는 말은 원가를 사용한 장소를 얘기하는구나. 원가를 사용한 장소를 의미하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부문이라는 단어가 장소라는 걸 학습을 했습니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자,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에 배부해야만 보다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아까 얘 보시면은 바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제조 간접비를 제공품에 배부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문이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부문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원가가 발생하는 장소를 부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문을 두 개로 나눠볼게요. 물건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제조, 그리고 만드는 걸 도와주는 보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제조 부문은 제조를 직접 담당하는 겁니다. 뭐 자르거나 조립하거나 오리거나 아니면은 뭐 붕어빵 만드는 기계처럼 뭐 쇠를 가공을 한다던가 해서 직접 물건을 만드는 요소들, 장소들을 우리는 제조 부문이라고 하죠. 흔히 물건을 만든다, 메인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책에는 메인이란 말은 절대 안 나오죠. 자, 보조 볼게요. 보조는 뭐냐? 직접 참여는 안 해요. 하지만 얘네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냐? 움직임, 동력, 고쳐주는 거, 수선, 혹은 공장의 사무, 파트 이런 것들은 도와주는 거죠. 동력이 실제로 물건을 만들지는 않죠. 절단하는데 동력이 필요한 거고, 혹은 수선하는데 절단이 있어야 수선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약간 서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메인은 아니지만 메인을 보조하는 서브 장소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감 잡으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발생하는 장소를 가지고 배부한다라고 했는데 보조를 제조에 배부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조 부문을 나중에 제조 부문에다가 골고루 나눠줄 겁니다. 그게 배부예요. 자, 물론 지금은 제조가 뭔지 보조가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절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죠? 순서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교과서 124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조 간접비를 집계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제조 간접비를 제품에 보내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가느냐? 자, 여기서 1단계, 여기서 2단계, 여기서 3단계가 되겠죠. 자,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자,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3단계, 얘가 최종적으로 배부되는 게 4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문 직접비는 뭐냐? 자, 아까 선생님이 동력 부문 예를 들어볼게요. 자, 동력 부문에 사용한 직접비란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와는 다릅니다. 얘네들은 직접비. 그러니까 제품을 사용하는데 제품 사용 직접비입니다. 얘는 근데 부문, 장소에 사용한 직접비예요. 둘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품에 사용한 직접비는 이미 제품에 가 있어요. 하지만 동력, 얘는 이 직접비는 부문, 제조 간접비의 직접비입니다. 그래서 뭐 직접비를 각 부문에 부과해 줍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동력에서 사용한 간접비가 있어요. 자, 동력, 움직이기 위해선 전기 같은 거 필요하겠죠. 그쵸?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제 부문 간접비라고 해요. 제조 간접비가 아니에요. 부문 간접비인데 이 부문 간접비를 동력이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메인 부분이었던 절단이라든지 조립에 사용한 전기를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근데 메인은 바로 3단계예요. 자, 이렇게 직접비와 간접비, 물론 부문 직접비와 부문 간접비를 동력과 수선과 절단과 조립에 나누어 줬으면은 이제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을 나누셔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보조 부문은 서브라고 했고 대표적으로 동력, 수선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어요. 자, 제조는 물건을 직접 만드는 메인 장소로서 절단이라든지 조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보조를 제조에 보내주는 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뭐냐? 지금 동력과 수선이 절단과 조립에 배부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절단 조립은 원래 자기의 배부된 거 말고 동력 수선한테 받았겠죠. 3단계에서. 그럼 4단계에서는 동력 수선을 포함한 제조 부문을 제품에 부과해 주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3단계의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에 보내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에 보내주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방법이냐? 자,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배부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직접 배부법이에요. 두 번째 무슨 법이냐? 단계 배부법이에요. 자, 세 번째 상호 배부법입니다. 자, 이 배부법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가 있다. 자, 이게 몇 단계냐? 자, 이게 바로 3단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파트가 바로 3단원 파트에 들어갑니다.